Do 자바스크립트 and jQuery 2장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은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제 보통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HTML 코드 안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크립트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고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문장을 해석해 오는 게 아니라 HTML 코드로 문장을 해석해와 당연히 오류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모두 완성이 된 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로 분리를 하여 HTML 문서로 불러오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보통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확장자가 JS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더는 JS 폴더 안에다가 보관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외부의 문서를 불러오는 코드는 앞서 자바스크립트 선언문과 비슷하게 여기 src 속성을 적용하여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경로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 시에는 대소문자를 가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여기서 혹시 내가 아직 안 배운 것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날짜 객체를 생성해서 오늘 날짜 정보를 받아오고 싶습니다. 날짜 정보 객체를 생성할 때는 u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u라는 키워드는 소문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대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류를 발생합니다. 또는 변수를 선언해서 변수에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변수를 선언할 때 바 하고서 그리고 변수명 num을 사용했는데, 이때 num에 저장된 데이터는 100을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num이라는 곳은 소문자로 저장을 했는데, num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대문자를 사용하면은 정상적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고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즉 이렇듯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가려서 써야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문을 마치고서는 세미콜론을 이용하여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여기다가 출력문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문을 이렇게 document.write 하고서 출력 문자를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작성하지 않고서 다음에 바로 이어서 document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오류를 발생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일 내가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작성을 하고서 문장 마침표라고 볼 수 있죠. document.write 출력문을 한 줄에다가 두 문장을 작성했을 때 세미콜론을 하고서 이어서 도큐먼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출력문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행문을
작성하고 나서는 세미콜론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한 줄에는 한 문장씩 작성을 해야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도 한 줄에 여러 문장을 쭉 길게 쓰게 되면은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이 이 프로그래밍 코드도 반드시 한 줄에 한 문장씩 작성을 해야 보기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자형 데이터를 작성할 때는 중첩 따옴표를 피해야 한다. 자, 문자형 데이터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따옴표가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컴퓨터는 자기 짝이 누구인지 몰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자, 앞에서 작성했던 스크립트를 열고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요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hello라는 요 문자를 출력했던 document.write를 열고서요. 자, 앞에다 say hello라고 하고요. 요 hello 자를 큰 따옴표로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큰 따옴표로 요렇게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는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빨간색으로 요렇게 경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에서 큰 따옴표의 짝을 요렇게 맺고 그리고 큰 따옴표의 짝을 요렇게 맺고 요 사이가 큰 따옴표로 감싸지 않게 되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오류를 피하려면은 큰 따옴표 안에다가 큰 따옴표 요 안쪽 큰 따옴표 있죠? 요 큰 따옴표 안쪽에다가 자, 우리 보시면은 역슬러시를 자, 또는 역슬러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 키보드는 이렇게 원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역슬러시입니다. 자,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원 표시가 역슬러시이므로 혹시라도 이 키를 못 찾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서 역슬러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큰 따옴표 안쪽 큰 따옴표 앞에다가 역슬러시를 넣고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경고 표시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때 브라우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Alt O를 눌러서 크롬을 선택하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say hello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또는 자, 요렇게 큰 따옴표를 앞에다가 역슬러시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바깥 큰 따옴표를 호 따옴표로 감싸줘도 문자형 데이터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역슬러시를 굳이 안 해줘도 자기 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바깥에를 어떻게 했죠? 바깥에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작은 앞에가 작은 따옴표죠. 자, 앞에를 작은 따옴표로 요렇게 작은 따옴표로 고쳐주시고요. 이 안쪽을 자, 요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값의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했고요. 치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큰 따옴표로 하게 되면은 역시 정상적으로 화면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를 작성할 때는 중괄호, 소괄호 짝이 맞아야 합니다. 자, 요건 당연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document.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이때 write는 이렇게 중괄호로 소괄호죠. 이 소괄호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되면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중괄호라든지 소괄호가 반드시 짝이 맞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변하는 수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가령 우리 컴퓨터는요 뭔가 값을 제시를 하면은 값을 제시할 때만 값이 나오고 다음에 사용하려면은 컴퓨터에서는 그 값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값을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저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 변수는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개수가 한 개밖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바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자, 변수명을 이렇게 짓고요. 그 다음 는 하고서 요건 이제 대입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내가 지정한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 하고서 num 100이라고 하면은 자, 보시는 것과 같이 num이라는 저장 공간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100이라는 데이터가 이 저장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때 num이라는 변수에 200이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num이라는 변수에 다시 200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기존에 있던 100은 제거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변수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한 개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숫자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문자나 숫자를 요런 큰 따옴표로 감싸고 있거나 또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는 문자형 데이터 또는 스트링 타입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에 true 또는 false 값, 즉 true 또는 false 값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뭔가를 비교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논리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불타입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변수를 최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세미콜론을 해서 변수만 선언했을 때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저장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메모리에는 이런 저장 공간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값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최초에 값이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 값이 비어있는 상태므로 여기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문자 undefin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을 비우기 위해서는, 자, 나는 여기 지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num에다가 너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는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이란 우리 계산기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해봤죠. 자, 계산기에서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그리고 요런 이제 숫자를 눌러서 연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가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연산이 되는 요런 숫자를 우리는 피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옆에 보시면은 10 더하기 20이 있는데 이 더하기를 우린 연산자라 부르고요. 그리고 10과 20을 연산이 되는 대상 피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산술 연산자에는 우리가 계산기에서 많이 연산해봤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연산자는 숫자가 됩니다. 자, 이때 피연산자가 이때 더하기일 경우, 자, 더하기에 문자형 데이터가 올 때는 문자 결합 연산자가 되어 문자 결합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배웠던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히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작성한 곳을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먼저 숫자 2개를 입력할 변수 2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num1에다가는 10이라는 데이터를 숫자형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자, 이어서 num2는요. 여기다 20을 집어넣고요. num3이라는 변수에다가는 3이라는 숫자형 데이터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num4에다가는 숫자인데, 자, 이렇게 큰 따옴표가 감싸고 있는 문자형 데이터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 result를 선언을 하고요. 자, result에다가 num1 플러스 num2를 하게 되면은, 자, num1에는 10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num2에는 20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10 더하기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2개의 데이터가 더한 결과가 result로 대입이 된다. 그러면 result에는 30이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다 곱하기라고 바꾸면은 10하고 20이 곱해져서 200이 result에 들어가 있고, 출력문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20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이때 다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요, 자, 최종 결과는 더하기니까 30이 들어가 있고 30이라는 데이터가 write. 자, 반드시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document.write라고 되어 있죠. 자, 이 document라고 부르는 것은 우린 객체라고 부르고요. 이 도큐먼트 객체에 접근을 해야지만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접근자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객체. 지금 아직까지 객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폴더 안에는 여러가지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즉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려면은 이 폴더 도큐먼트라는 폴더에 접근, 자 접근을 한다는 건 여기선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write라는 게 뭐죠? 아, 네, 맞습니다. 작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write라는 걸 사용하고 결과값 30을 출력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작성하라는 명령어냐? 요 body 태그에 30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값이 30이 출력이 되겠죠. 이때 30도 바디에 출력을 하고 여기다 br 태그까지 작성을 해라. 즉 쉼표로 br까지 작성해라 라고 하면은 30과 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으로 자, 요 아래쪽으로 30과 br 태그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겠죠. br 태그가 만약 body 태그 안으로 작성이 되면은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만약에 플러스가 요렇게 4가 되면은, 자, 이때 num1에는 10이 들어오지만, 자, 피연산자에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요게 바로 숫자와 숫자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자, 피연산자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문자 결합 연산자가 일어나서 하나의 문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앞에 10과 뒤에 10이 더해져서 1010이라는 하나의 문자로 결합이 되고 최종 결과는 1010이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나머지 값하고 num3을 하게 되면은 자, num1에는 10이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num3에는 요 num3에는 3이 들어와 있겠죠. 자, 만약에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그렇죠. 자, 보시는 것과 같이 3으로 10을 나누면 3, 3은 9가 되고 나머지 값 요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 값 1이 돼서 여기 결과는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을 복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연산자가 보시다시피 플러스와 는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곱하기 는 그리고 나누기 는 나머지 는이라고 들어가 있죠. 즉 연산자가 동시에 두 개가 나옵니다. 즉 플러스는 이 더하기는 산술 연산자고요. 그리고 는은 값을 대입할 때 쓰는 대입 연산자죠. 즉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동시에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복합 대입 연산자 피연산자로는 문자형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복합 대입 연산자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자,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자, num1에다가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은 자, 요걸 풀이를 하게 되면은 num1은 num1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요거를 풀이를 하게 되면은 넘1은 넘1 플러스 5인데 항상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먼저 연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먼저 연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1에는 자, 10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넘1에는 10이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은 15가 나올 거고요. 15가 넘1로 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넘3 자, 요렇게 나머지 는이라는 요 연산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 요걸 한번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넘1는 넘1 옆에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넘1은 넘1 나머지 넘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넘1에는 10 그리고 넘3에는 3이 들어가 있죠. 자, 앞서 봤다시피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 1이 나오고요. 1이라는 데이터가 요 넘1이라는 변수 안으로 대입이 되므로 넘1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넘1의 출력 결과는 1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컨트롤 알트 5를 눌러서 크롬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숫자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일 여기다가 플러스 하고서 자, 넘4를 입력했다라고 보면은 넘1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문장을 요걸 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넘1에는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넘4 값을 더하면은 10. 자, 이렇게 더하면은 자, 문자와 숫자가 더해지고요. 이 문자를 더해지면은 앞에 있는 문자가 숫자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와 아니죠. 이 문자를 더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문자로 변형이 될 거고요. 자, 하나의 문자로 결합이 돼서 자, 결합이 돼서 1010 앞에서 봤던 거와 같이 1010 하나의 문자가 되어 넘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10이라는 문자가 출력될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0이라는 이런 문자형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단항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 연산자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피연산자가 변수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피연산자가 하나만 있어도 연산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단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증감 연산자가 단항 연산자에 포함이 되는데 자, 그럼 이 증감 연산자의 사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를 지우고요. 넘1 가지고서 자, 넘1을 자, 요렇게 하면은 자, 넘1에는 10이 지금 들어가 있죠. 넘1에는 10이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를 쓰게 되면은 1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즉 요걸 풀이를 하면은
자, 풀이를 하면은 num1는 num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므로 10에 1을 더하게 되면은 11이 되고요. 여기서 11이 되고요. 11이 num1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변수에 있는 데이터가 1 증가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엔 최종적으로 몇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1이 됐을 거고요. 여기선 12가 됐을 거고 여기서는 13이 됐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이 나왔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num1을 마이너스 num1을 마이너스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11, 12, 13이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는 1씩 감소가 됐기 때문에 num1에는 12가 되고 11이 돼서 자, 최종적으로는 11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증감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하나만 있어도 연산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단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어서 비교 연산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여기 사과가 있죠. 하나는 작은 사과, 오른쪽엔 큰 사과가 있죠. 그런데 작은 사과가 여기 오른쪽에 큰 사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잘못된 비교를 했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논리형 데이터 fals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같다, 요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데이터형까지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요거는 데이터 타입, 즉 데이터형까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비교 연산자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작성한 걸 전부 다 지우고요. 자, 리절트에다가 자, num1이 num2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num1에는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num2에는 2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비교는 이거 잘못한 거죠. 크거나 같을 경우. 하지만은 10은 당연히 작죠. 잘못 비교했으니까 여기서는 false라는 값을 반환한다. 자, 그래서 false라는 이 논리형 데이터가 result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result 하고서 Ctrl Alt O를 누르고 크롬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num3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자, num3이 자, num1과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num1과 같냐? 자, 요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num1에는 10 그리고 num3에는 3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같지 않죠. 10과 3은 엄연히 다르므로 잘못된 비교를 한 거죠. 즉 false라는 값이 result에 들어가겠죠. 자, 4번. 자, 4번을 보면은 자, num1에는 10이 들어가 있고요. num1에는 10, 그리고 num4에는 문자형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는은요. 는은 자, 요 데이터 타입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 데이터 타입은 무시가 되므로 오른쪽의 문자형 데이터를 숫자형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즉 숫자형 데이터로 형 변환이 되고요. 자, 요렇게 10과 10이므로
요렇게 연산 처리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같음으로 true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 는이 3개인 경우는 요 데이터 타입까지 검사를 하므로 자, 여기서는 넘사라는 데이터가 요 12 문자형 12 타입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 타입이 다름으로 당연히 같지 않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자, 요렇게 하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num 1에는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num 4에는 문자형 10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때 자, 요 는이 하나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데이터 타입까지 검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형변환이 일어나서 숫자형 데이터 10으로 바뀌고요. 자, 이게 지금 다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같죠? 같으니까 false 값이 나오겠죠. 잘못된 비교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는 3개가 들어갔다. 는 2개가 들어갔죠. 여기 자, 느낌표에 는 2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1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넘사에는 문자형 10이 들어가 있죠. 이때 는 2개가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이 다르죠. 다름으로 정상적인 비교가 돼서 여기선 true를 반환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무언가를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고요. 우리가 추후에도 이 비교 연산자는 많이 사용되므로 반드시 꼭 숙지를 하고서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 그리고 부정 연산자인 NAND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논리 연산자의 피연산자로는 논리형 데이터가 오므로 우리는 이것을 논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AND라고 하는 것은 피연산자가 모두 true가 나와야지만 true 값을 반환하고요. OR 연산자는요, 피연산자 중 하나라도 true가 들어가 있으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NAND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true이면 반대로 false 값을 반환하고요. false이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자, 우리가 이 AND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엄마가 떡볶이하고 피자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떡볶이 그리고 피자를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런데 만약 떡볶이하고 아이스크림을 사갔다라면은 그건 잘못 사간 거죠. 그리고 자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두 개가 다 일치를 하고 true 값이 나와야지만 true 값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엄마가 떡볶이 또는 피자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떡볶이하고 또는 피자라고 했으니까 떡볶이만 사가도 맞는 거겠죠. 그러므로 하나만 true가 나와도 true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일단 간단한 거부터 true, false, or true and false. 자, 이때 자,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가 같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는 이 AND 연산자를 다른 말로 논리 곱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OR 연산자를 논리 합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 OR 연산자와 AND 연산자가 있으면은 연산 처리가 AND가 먼저 발생하므로 자, AND가 먼저 처리되므로 자, 요렇게 먼저 연산이 발생됩니다. 자, true and false는
false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는 false 값을 반환하겠죠. 자, 그리고 and 또 역시 and 연산자 true, false가 들어가 있죠. 자, false가 들어가 있으므로 역시 false 값을 반환하겠죠. 자, 오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 true가 나오면은 true를 반환하는데 false가 나오므로 여기선 최종 결과가 false 값이 result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면은 false라는 결과값을 출력할 것입니다. 자, 한번 새로 고침하면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잠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num1은 num2보다 작냐, 그리고 num1은 num4와 같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num1에 있는 값은요. 자, num1에 있는 값은 10이죠. 자, num1에 있는 값은 10이 될 거고요. 자, num2에 있는 값은 20이 되겠죠. 그리고 num1 역시 10이 될 거고, num4에는 문자형 10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요 비교를 봤을 때, 자, 비교 연산자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비교죠. 10이 20보다 작으니까 true 값을 반환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과 10을 비교했습니다.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는이 두 개가 있으므로 이때 이 문자는 숫자로 치환이 될 거고요. 10과 10은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같으므로 역시 true 값을 반환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and 연산자 true하고 false and 연산자 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false가 들어가 있으니까 false라는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때 자, and 연산자 보세요. 여기 true 나왔으니까 true 값 나오겠죠? 자, 여기 오화 연산자가 들어갔는데 자,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죠. 자, 오화 연산자라는 거는 하나만 true가 들어가도 true를 반환한다 라고 했으니까 최종 결과는 true 값을 반환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true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망조건 연산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조건 연산자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자, true이면은 여기가 true이면은 앞에 값 1을 반환하고요. false이면은 여기가 false이면은 false가 값이 나오면은 값 2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num1에는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num2에는 20이 대입이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요 앞에 자, 요 물음표 이전에 데이터가 true이므로 이 num1의 데이터를 반환을 하겠죠. 자, 그래서 num1이라는 값 10이 나올 거고요. 이 10이 어디로요? result에 들어가서 이 result 값을 출력을 하면은 리절트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창을 이용하여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자, 입력한 데이터가 짝수이면 짝수라 출력되고요. 홀수이면 홀수라 출력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창은 프롬프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 프롬프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앞에다가 질문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이때 문자형 데이터로 집어넣고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넣고요. 자, 여기다가 기본 숫자 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창을 띄우게 됩니다. 이때 내가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1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 10이라는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메모리에서는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반환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해서 숫자니까 자, nu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num으로 대입이 될 거고요. 자, num을 2로 나눴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num에는 10이 들어오겠죠. 자, 이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나온다. 즉 나머지 값이 0이 나온다라는 것은 짝수가 되겠죠.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나오면 짝수일 거고요. 1이 나오면 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값이 0이다. 그러면 이거는 0과 비교했을 때 0이 나오면 true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1을 입력을 했다. 그럼 나머지 값은 여기는 1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잘못된 비교가 될 거고요. 짝수를 입력을 했다면은 0이 나올 거고 정상적인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true일 경우에는 짝수라는 문자형 데이터를 반환할 거고요. 자, 콜론 하고요. 자, false일 때는 홀수라는 문자형 데이터를 반환할 겁니다. 자, 그래서 result라는 저장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자, document.write result를 쓰고요. 요 뒤에다가 br 태그까지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보면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자, 15를 입력을 했을 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홀수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짝수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강의를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